생물학이 어려운 기술인 데에는 100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하나인 점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긴코 바이오웍스의 파운드리는 공학 생물학을 위한 놀라운 플랫폼입니다. DNA를 읽고 쓰기 위한 정교한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공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 주위를 정말 잘 움직이는 곳으로 생각하고 싶다면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생물학을 엔지니어링하는 데 필요한 많은 작업이 물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에 생물학을 추가하면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복잡해집니다. 점도는 이러한 복잡성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시터비나마 모토조일관 같은 액체의 두께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물질은 다루기 어렵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이상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은 끈적끈적하고 끈적끈적합니다.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이것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았습니까? 역겨워요. 어쩐지 생물학적 덩어리를 다루는 물리적 현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물학 공학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과소평가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도를 공학적 문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생물학이 종종 기술로 홍보되는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있는 이미지를 보세요. 깨끗한 실험실, 반짝이는 금속 생물 반응기, 버튼과 조명이 있는 멋진 기기. 역사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첨단 기술을 보이고 싶다면 슬라임을 숨겨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점액이 최첨단에 있다는 것을 더 자주 배웁니다. 슬라임에서 이겨야 합니다. 초보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공학 랜드에서 복제 위기, replication crisis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명성이 높은 최고의 실험실을 포함하여 학술 실험실에서 발표된 많은 결과는 다른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복잡한 문제이고 많은 원인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액체 취급의 복잡성이 큰 기여 요인입니다. 생물학의 많은 작업은 여전히 수동 피펫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점성이 있는 액체를 손으로 옮기는 것은 특정 기교를 사용합니다. 다른 손에 비교적 간단한 생물학적 액체 취급 오믈렛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걀 2개를 깨뜨리고 깍둑썰기한 허브 1티스푼과 소금 1꼬집을 넣고 거품기를 주고 요리하고 뒤집습니다. 내 틱톡 피드에 프로셰프가 하면 푹신하고 완벽하게 나옵니다. 내가 그것을 할 때 그것은 울퉁불퉁하고 타버립니다. 왜? 오믈렛이 생명공학인 이유는 오믈렛에 대한 서면, 레시피가 요리사가 개인적인 경험에서 배운 미묘한 수동 기술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오믈렛이 매번 정확히 같을 필요는 없지만 생명공학의 경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동화는 여기에서 답변의 일부여야 합니다. 현대의 액체 처리 로봇은 사람의 손만큼 민첩하지는 않지만 꽤 훌륭합니다. 더 얇은 액체의 경우 또는 액체가 더 점성이 있을 때 천천히 피펫을 할 수 있습니다. 우물의 액체 레벨 상단 또는 하단에서 피펫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전될 수 있는 입자가 있는 경우 액체를 위아래로 여러 번 혼합할 수 있습니다. 웰 측면의 팁을 만지면 과도한 방울을 떨어낼 수 있습니다. 조정해야 할 파라미터가 많으며 피펫팅 로봇은 물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많은 기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새로운 워크플로우가 생길 때마다 설정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일단 잠기면 필요한 만큼의 작업에 대해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긴코의 파운드리 모델의 큰 장점입니다. 많은 작업이 반복 가능합니다. 특정 자동화 프로세스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모든 작업을 우리와 함께 작업하면 이미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점도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생물학 자체를 엔지니어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퍼길루스의 저점도 균주가 있습니다. 이 아스페르길루스는 단백질이나 효소를 만드는 데 좋은 곰팡이의 일종이다. 우리는 식품 재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단백질을 만들고 싶은 다른 응용 분야에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높은 생산 여가에 도달하는 것을 보았으며 심지어 이것에 매우 좋은 피키아와 같은 효모균주를 능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스페르길루스는 단백질을 배지로 직접 분비할 수 있으며 이는 단백질을 정제하기 위해 세포를 부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백질에 따라 시간당, 리터당 홀기의 생산 수준을 얻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스페르길루스는 점도를 제외하고는 단백질을 대규모로 제조하는 데 항상 매력적인 유기체였습니다. 많은 곰팡이와 마찬가지로 균사라고 하는 길고 끈적끈적한 구조에서 자랍니다. 많은 미생물과 마찬가지로 다당류 및 기타 끈적한 분자를 분비하여 보호 생물막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혼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발육이 탱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는데 이 빌어먹을 것들은 너무 점성이 있어서 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루기가 훨씬 쉬운 저점도 아스페르길루스를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인 아스페르길루스 균주가 치약처럼 걸쭉해지면 우리 균주는 사과 소스와 더 비슷합니다. 얇지는 않지만 흐릅니다. 이는 보다 일관된 발효, 더 나은 산소 전달, 상업적 바이오 생산을 위한 더 나은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인 엔지니어링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야생형 아스페르길루스는 고밀돼서 액체로 간주되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점도 균주는 기존 실험실 효모와 더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면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유전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 부분,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촉진자에 대한 기성품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으며 점도는 매우 생명공학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생물학적 물질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 물리적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수혈 세포액을 측정, 혼합, 전달 및 변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럴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